화산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갔죠. 한국은 진짜 거의 없던데요. 달리 가서 많이 발렸겠다. 뭐야? 아, 선생님 진짜 개그가 그런 아재 개그를. 라디오 자파민니 시즌 3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강프로님, 박프로님, 주가마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왜 플레임을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원래 뭐라 그랬어요? 주가마. 아 너무 오래간만이니까 이제 까먹었지. 그러게요. 김청규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되게 오랜만이다 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입니다. 네. 뭐 예고해 드렸듯이 지난 9주 동안 말씀 나눴던 그 일주들에 저희가 사연 소개를 다 못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패자부활전. 복습 겸 또 뭐 약간 이 서비스 겸 뭐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워낙 또 많았어서.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갑자편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 제목이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였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였지?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이런 방송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이런 게 있었나 이 제목이? 왠지 이게 특집이라고 기획을 해놓고 뭔가 그 출연진들 기억력 테스트 혹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사뭇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이어트 머리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사뭇 걱정이 되는데 나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당연히 하신 말씀이니까 네. 뭐 이렇게 다이어트하면서 머리가 좋아졌나 봐. 점점 기다려봐야겠다. 다이어트 방송이 돼가고 있는데 예, 어쨌건 그러라고 복습도 있고 예, 저희가 또 패자부활해서 사연을 또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시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갑자편에 안타깝게 소개가 되지 못했던 사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네. 소개해 주시죠. 갑자일주 부활 사연 옛 우물님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남동생 부부의 사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되게 무서운 네. 문장이어갖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선 제 남동생 부부에게 자녀운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은 2007년 11월에 했으니 햇수로 10년이네요. 남동생네는 몇 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올해 나이가 40인 올케는 아직도 미련 혹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냉동해둔 난자로 한 번 더 시도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불임의 이유는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올케에게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나팔관 한쪽이 막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임신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도 자궁 내 물혹 제거 수술도 한 것 같아요. 남동생 말을 들으니 진단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네요.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동생 부부의 운명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사주에 아이를 갖기 어렵다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다른 미래를 설계하라고. 그러나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신우이의 말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표로 만들어서 남동생분과 그 올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은 연약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올케분이 종교가 교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로 정보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또 뒷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남동생 양력 76년 7월 11일 미시생 병진년 을미월 갑자일 신미시입니다. 남동생의 정보 대구 출생 3녀 1남 막내 통계학 전공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 2년 하다 그만두고 어학연수 8에서 9개월 다녀와 한 게임 회사의 영업관리직에서 근무 중 출장은 많은 편 외모도 학벌도 좋은 편이고 유머러스함 그에 비해 직장운은 좋지 않은 것 같음. 네. 올케 양력 78년 9월 13일생 무오년 신유월 무인일. 올케 정보 경기도 출생 집안이 기독교라 생시를 모름 1남 1녀 중 장녀 미술 전공 20살 무렵 부친상 지금은 내비게이션 관련 회사 근무 중 인테리어 잘하고 여성스럽고 착함 조카들을 예뻐하고 시부모님께도 무척 잘합니다. 네, 요 정도 남겨주셨을 때 이제 추가로 조금 시주를 저희가 유추라도 좀 해보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추가 정보를 주시긴 했는데
올케넷에서 이런 거 중요시 안 하다가 보니까 정보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세요. 네. 지금 동생에게 물어보니 자정 지난 새벽이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고요. 아마 한밤 지난 새벽인 모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케는 아토피가 있고 결혼 후에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 과정에서 나팔관 한쪽에 좀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나팔관은 막상 시술은 안 하고 자궁근종 무록 수술을 했다 하십니다. 결혼 전에 신우신염 걸린 적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올케에게 작년에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시킨 것이 있는데 작년 한 번은 실패를 하셨고 다시 올해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잦은 야근 등으로 시도를 못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좀 부탁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가요? 지금 시간이 한 3개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뭐 자정 지나서부터 동트기 전 사이일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인식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떤 중세나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무엇보다도 이유를 정확하게 넣는데 왜 이렇게 꼭 자녀의 집착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올케가 더 집착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봐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그것도 힘인데 이런 힘 갖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무인일 가빈씨가 아닌가. 저도 처음에 가빈씨라고 저도 생각을. 두 분은 생각이 또 같으시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도 가빈씨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니 그냥 뭐 그냥 가빈이 그냥 막 떠올라 막. 진짜 사자 방송에서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조금 뭐 신우신염도 있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문제 좀 연약하거나 기운이 약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연간의 무토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일간의 무토, 일간인 무토 자체가 인목에 뿌리는 내려서 사회적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이 인목을 둘러싸고 있는 월지, 일지, 시주, 월주, 시주, 일지가 전부 참 무토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강한 기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뭐 사주에 보면 이제 어떤 거든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인데 이 세 개 중에 유일하게 이제 수가 없는 일주가 그러니까 명조가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인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식신이나 상관의 에너지가 통하는 어떤 길이 이제 사주의 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가 또 보통 신장, 방광, 자궁 쪽에 여성 부위를 나타내는데 그게 너무나 무력하거든요. 그래서 운을 봤더니 운에서도 지금 수운이 72세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첫 번째 인시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제가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42세 대운에 병화가 들어오는데 병신 합수 요거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오. 한건 드디어 했나요? 이제 한건 했네. 바로 박수 쳐주시죠. 몰라 뭔지 모르 엄청난 거였구나. 엄청나게 해내신 거야 지금. 제가 드디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써먹어야지 병신 합수 써먹어야지. 듣고 보니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어머 웬일이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굉장히 사실 대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여자분이 올케분이 왜냐하면 12, 22에 계속 화토로 흐르기 때문에 화토로 흐르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시부모님하고도 시부모 잘 지내고 조카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감각과 능력도 뭐 일하는데 남편이 하는데 발휘되고 근데 잠깐 이들이 언제 결혼한 거죠? 10년 10년 전이라고 하죠. 2007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결혼할 타이밍도 좋았어요. 아주 굉장히 좋을 때 결혼을 했고 모든 게 좋은 거야 사실은. 다만 이제 아이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임모 그것도 그냥 편관이나 목
그것도 네. 인목 편간이 일치지에 이렇게 병존해 있으면 네. 특히 본인에 대한 가호도 중요하지만 네. 이 자식에 대한 사실은 그 뭐랄까 뭐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애착. 애착이 있어요. 난 그리고 왜 자신이 있으니까 난 잘 키울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삶이 완벽하게 완성된다라는 신념이 강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누가 옆에서 애 낳는 소리 아무도 스트레스 안 주는데도 본인이 막 어떻게 나는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쉽고 게다가 월주가 상관으로 통근했기 때문에 그것도 금으로 이건 이제 한번 꽂히면은 이제 칠살도 강하고. 절대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마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이 신우이가 보더라도 굉장히 웰 밸런스드한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은 좋은데 방금 지산이 말한 대로 여성은 기본적으로 수의 성분을 가진 음의 성격을 가지면서 특히 수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제 화를 불러와야 사실은 이제 그런 생식에 관해서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잖아요. 왜 갑잘주가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냐면 이 일지가 자수거든요. 그게 부부궁이면서 이제 생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도 좀 잘 놓는 편이고 또 애정 감각도 풍부한 편이고 예쁘기도 하고 예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그런 TV형 미인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예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어떤 그 여성성 호르몬이 굉장히 이제 잘 활성화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삭 말라 있고 대운까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좀 힘드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애는 혼자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그하고 같이를 봐야 되는데 이 남동생분의 명식도 굉장히 좀 재밌어요. 지금 이분은 또 이 결혼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토, 술토, 기토로 흘러요. 가뜩이나 지금 수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판인데 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남동생은 갑자일주이긴 하지만 양쪽이 미월 미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가 신금이 있긴 하지만 신금은 사실은 자수를 돕지는 않죠. 오히려 자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고. 그리고 이 자수도 사실 이 양쪽 부부가 합쳐서 하나 있는 이 자수도 굉장히 지금 참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대우는 다 토로 흘렀으니 수가 힘들다. 그런데 남편도 아까 재밌는 게 올케가 2년 뒤면 병신 합사돼서 드디어 이제 생애에 처음으로 대운에 물이 들어오고 남편도 2년 뒤에 해수의 기운이 강하게 시작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병과 신이 합쳐서 수가 된다는 말인가요? 병신 합치면? 병신의 병과 신이 만나서 수로 합하라고 하죠. 그냥 배우고 싶어요. 그냥 외워요.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거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래 공식 같은 거. 그래 공식. 근데 이 두 분에게 그 수의 기운이 쫙 깔리게 되는 게 거의 같은 시간에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정확히는 몰라도 시험 간하기 이런 것들은 참 여성분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것인데 저는 좀 순리에 맡겨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2년쯤 뒤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몸을 정신과 몸을 오히려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밝게. 그런데 이제 애를 가려면 두 분이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사고는 당첨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지? 두 분이서 로또를 살 수 있는 예.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예, 오히려 네. 한 2년 뒤로 생각하시고 저도 내년에는 조금 건너뛰어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 쪽에 이제 병원에서 문제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네. 누구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녀를 갖는다는 어떤 의미가 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여성의 입장에서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생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존재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재물과도 같은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식을 낳아서 이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느냐, 물론 자식이 꼭 이해득실의 관계는 아니지만, 근데 그 예두물님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저기죠. 올케는 꼭 자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가는 자녀가 분명히.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얘는 애를 낳아도 애가 돈이 엄청 들어가는 애가 나오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 사주도 사실은 그런 유형인데 이제 나오기 전에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이미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물을 갖다 다 투여한 거고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 재물이 투여될 때 좋게 투여될 때는 공부를 잘해서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몸이 아파 버리는 경우들도 실제로 사고치고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쓰는 거 사실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뭐 다른 방식으로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좀 예. 이렇게 여행으로 돈을 써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의 기운도 충족하고 하면서 바다 건너. 근데 이것도 좀 크루즈 여행 가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유럽 막 크루즈 여행 막 이런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한데 네. 그 사주들이 굉장히 수기가 많은 유형의 사람들도 네. 그 자녀가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과다해서 오히려 이제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냥 저랑 오랜 손님이라서 편하게 저는 그냥 좀 더운 나라 가서 좀 두 분이 만나 보시라고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두바이를 가가지고 야 진짜 더운 나라 가셨다. 아니 두바이 그냥 베이비가. 그런 얘기를 잊고 있었는데 두바이 가서 자녀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덥죠. 예. 그래서 신기하다고. 근데 이제 그래요? 껴붙인 얘긴데.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부부가 어디서 사시든지 그게 좀 궁금해. 네. 정보에는 그게 없는데 네. 만약에 좀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사신다면 만약에 혹시 최근 뭐 앞으로 뭐 조만간에 혹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할 일이 생긴다면 왜냐면 지금 현재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두 부부만 이제 하면 되잖아요. 네. 하신다면 금이나 수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좀 이사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가서 자연적으로 아까 강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금이나 수의 기운이 강한 곳은 어딘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어디다라고 왜냐하면 얘기하기는 너무 방법이하죠. 너무 방법이냐.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포나 진짜가 들어간 동네, 노량진, 마포, 뭐 서강, 상암, 뭐 반포, 좀 다 있잖아요. 이게 좀 다 비싼 데야. 그러게요. 수인데 살려면 좀 비싸. 저는 한국에서 제일 수기운이 강한 곳은 양술입니다. 양술이. 두물머리, 양평도 사실은 이제 읍쪽은 목의 기운이 강하고요. 저쪽 이제 그 원주 쪽 거기는 무슨 면이더라. 그쪽은 금 기운이 강하고 사실 다 다릅니다만 이제 이
양수리, 양수면 쪽 이쪽은 한국에서 가장 그 수해균이 강한 곳으로 흔히 이제 풍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양술이 났고요. 서울에서는 제 생각에는 마포 지역이 네, 마포, 여의도, 이제 마포, 홍대 네, 여기 이쪽 지역이. 합정, 망원 네. 이런 쪽이 서강.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고 막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해균이 강하다는 예, 게 예, 이제 음악, 예, 뭐 음주 가무가 강한 아. 곳이 됩니다. 제가 마포 구민이 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네. 도망을 가거든요.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왜 그렇게든 흥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 진짜 남녀 노소를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네, 뭐 생각이 불문하고 불문하고 네. 정말 막 그 할머니 분들도 흥이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 여의도 쪽은 국회가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우리 풍수가 중에 한 분이 저거 어. 터가 너무 운기가 강해서 저기만 들어갔다 하면 저렇게들 그냥 완전 난리쳐서 미쳐서 싸운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국회의사당 옮겨야 된다. 수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여의도의 국회가 옮겨지는 게 박정희 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옮겼다라고 네. 봅니다. 또 저희 또 박정희 아니 또 항상 그런데 조언을 받던 사람이니까. 네, 그죠. 네. 그랬구나. 외딴 섬에다가 같은 데다가 따로 떼어놨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어쨌건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옛 우물님 올케분 1-2년 정도 뭐 건강이나 네. 정신 건강, 몸 건강 관리하시면서 지금 실제로 뭐 야근이 계속되고 해서 네. 시험 가기도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좀 건강적으로 몸을 만드시고 네. 여행을 바다 건너 여행을 다녀보시고 혹은 또 그 1-2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수리 쪽으로 꼭 양순이가 둥글머리. 아니라. 마포구, 서강 뭐 네. 이런 쪽으로 또 네. 한번 알아보셔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산부인과 의사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많이 하라고. 네가 그렇게 휴가를 자주 가니까 애가 덜컥 생기지.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전문가의 조언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맞아요. 안 하면 안 생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도움이 될 리가 없지. 뭐야? 왜 같이 자주 섞인? 아니 이거 들으시고 요거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다 그랬나? 저희 방송을 보내드릴 거라고 하시던데 애두물님이 글 쓰신 걸 보면 남동생 내외를 엄청 아끼시는 네. 마음이 또 그러게요. 엄청 보여가지고 일주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왜 애기들 얘기 많이 보내시는 이모나 네. 엄마들 보면 인성이 많고 막 네. 그러셨잖아요. 네. 예,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예, 이렇게 또 저희가 갑자를 돌아봤는데 사실 갑자는 살짝 돌아보게 됐고 올케분 사주를 네. 보게 돼서 네. 복습은 크게 안 된 것 같네요. 네. 네. 어쨌건 또 수에 대한 얘기를 네.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공략법을 또 요게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갑자일주 남녀 네.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어떤 걸 건드려야 되고 어떤 걸 건드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늘 하는 얘기지만 일주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그렇죠, 규정하고 그렇죠.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어떤 환경 속에 갑자일주가 있는지를 봐야만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반만 듣고 반은 네. 반은 좀 의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살짝 한번 해보고 아니면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되면 좋은 거고. 네. 그 갑자일주 얘기는 어떤 조언하시겠어요, 지사는? 네. 만약에 먼저 저는- 남심 공략부부터 역시 남심 아마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러게 남신부터. 네. 그 남자분 중에 제가 갑자일주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우명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밝혀. 아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이제 감이 밝히는데 아름답잖아요. 네. 그걸 자기는 안 밝힌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근데 이 텔가 되게 점잖아요. 예. 오. 인물들도 좋고 그렇죠, 인물이 좋죠. 되게 점잖고 키가 좀 작고.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점잖고 근데 보면 좀 은밀한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륜. 아니 불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만 소곤소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밤에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즐거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주로 그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예. 남자분들이 좀 은밀하고 예.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일주 남자다 그러면 예. 우리 오늘 뭐 밤에 따로 만나자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100%구나. 네.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다. 아니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건 그래도 그렇지. 누가 그걸 마다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그 여하튼 갑자일주가 둘만의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좀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좀 비밀이 좀 많은 듯한 좀 그런 의미들이 좀 이렇게 뭐 많이 데이트 코스를 짜도 좀 넓은 데 말고 사람 많고 이런 예, 데 말고 그런 데 좀 말고 이렇게 시선이 약간 폐쇄된 좀, 예, 모텔 폐쇄된 이런 뭐 예. 얘는 문제를 왜 나오니 거기에 그리고 지금 공략하고 있어. 사귀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결혼한 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보통 손만 잡고 있잖아. 쉬러 가고. 발리 갔다 오더니 발라다 까져가지고 진짜. 너 애가 완전 망가졌구나. 그 망가지는 것까지 뭘. 딴질보의 미래가 어둡다. 뭐야? 그리고 이제 그 갑자일주 남자들의 좀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는 자신들만의 뭔가의 취미나 컬렉션 이런 특징 그 대한 그러니까 자기는 집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은근히 꽂힌 곳이 하나씩 있어요.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오랫동안 꽂혀왔나를 좀 탐문해 보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리 좀 정보를 얻어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당일치기 공부라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뭐라도 한마디 하면 하면 이렇게 딱 해줄 때 이 갑자일주들은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이제 이 여자야. 근데 좀 갑자일주 남자들이 꼭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뭘 저런 것에 관심이 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일치가 인성이잖아요. 저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취미 혹은 수집 뭐 예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은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판사인데 취미는 그건 전혀 엉뚱해서 상관없는 레고 뭐 레고라든지 좋아요. 그다음에 모든 한국의 창간 잡지 창간호만 모은다든지 성냥갑을 그런 사람도 자기가 많죠. 전혀 관심 없는데도 창간호면 무조건 모은다든지 되게 뭐 독특한 굉장히 레고 이런 데에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발휘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공략하면 될 한다면 것이다. 일단 먼저 갑자일주랑 말을 트고 모텔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선생님 모텔 공략법이 아니고요. 아니 아까 뭐 모텔 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각자 남심 공략법입니다. 선생님. 예, 모텔까지는 안 가셔도 그러게요. 되고요. 남근 공략법이 예, 아니라 그 뒤는 남심.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여심 공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갑자일주 여성분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제 모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맞아요. 좋은 진짜.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애가 없어도 못쓰네. 네. 그러니까 조카한테 잘한다든지. 책임감, 어. 뭔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모성 본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질 일을 좀 시키는 거죠. 뭐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그것 좀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빠 그거 내가 할게. 그러면 이제 그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성 본능 플러스 이제 약간 책임감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딴 뭐 여자한테 난 애가 있는데 네가 좀 그건 안 돼. 사실은 내가 애가 있다. 죄송합니다. 둘다 제가 하는 거야, 할 모성- 말을 잃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들에게는 다 모성 본능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갑자일주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남자의 어떤 내가 이걸 좀 메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갑자일주 여성분들에게는 좀 빈틈을 좀 보이는 게 이제 좀
관심을 모성애를 유도하는 거. 약간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빈틈이 그쵸. 있거나. 내가 할 역할을 역할이 있다라는 좀, 거 보여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공략. 밥을 칠칠 흘리고 먹는다든지. 그거는 더러운 거고요. 바본가? 아, 틀리를 한다든지. 빈틈. 진짜. 근데 이제 거기에 한제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하면요. 갑질적인 성분한테 돈질을 하면 안 돼요. 네. 나도 돈 많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부동산에 뭐 건물 몇 개 있다. 그러면 갑질주는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개새끼야. 정말 일리가 쓰레기야. 그래요? 그게 네 건 아니잖아. 야, 네 거 가지고 자랑질 하려면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장점인 장점, 무기는 무기 이런 것을 어설프게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게 있는데도 오히려 얘기하지 않으면 갑질주는 굉장히 이런 남자에 대해서 큰 신뢰감을 가지지. 이건 이제 말로 하는 자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본질인데요.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니고 갑질주 여자한테는 성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어느 뭔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 같아. 사귀고 난 뒤에 더 가려면 진짜 잘해야 돼. 이 강호생 아픔이 녹아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거야? 왜냐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데 막 이게 뭐 병강세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 남자들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주 가령 이제 정화 일주에 있는 분들은 그래 뭐 아니 이것도 좋았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갑질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잠자리에 있어서의 정말 진정한 남자의 봉사적 배려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남근의 사이즈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삽입의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전이? 그러니까 왜 그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페린스의 능력이 안 되면 신에게는 10개의 손가락과 1개의 혓바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야?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준다. 뭔 소리야? 괜히 여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다른 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성실한 뭐 재미와 10개의 후기를. 손가락이 한개 협박도 나왔다? 아니 다 어른들끼리 얘기인데 뭐. 내 얼굴 진짜 빨개졌어. 그래서 그게 아니면 오래 못 간다. 그런 부분은 신경 많이 굉장히 써야 신경을 써야 한다. 한다. 왜냐하면 정말 근원적으로 갑자는 생식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간목이잖아요. 자신의 생식적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만약에 무시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렇다고 만나자마자 뭐 10개의 손가락이 있다 뭐 하시면 안 그런 얘기는 안 되고요. 되고. 그 정도 되셨을 때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아니 이게 길게 유지하고 싶을 때. 폐해가 생길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아니 그게 왜 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네, 어쨌건 갑자일주 여심 남심 공약을 한번 해봤고요. 이걸로 책을 써야 될까? 이게 내 전공인가? 선생님 되게 리얼하시네요. 왜냐면 저는 리얼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추상적 얘기는 싫어합니다. 책 제목 10개의 손가락과 1개의 혓바닥. 신에게는 10개의 손가락과 1개의 혓바닥이 남아 있습니다. 참 진짜 정말 명랑 사회가 되겠군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룰 거는 두 번째로 다뤘던 무자. 이 무자가 참 문제란 문제지. 네? 제목이 잡스러운 것 중에 홀로서리라. 좀 쉬었다 하면 돼. 네? 좀 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 되는데. 아니, 나 지금. 그냥 선생님 8분의 1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다뤘던 무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쉬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잠깐 쉬고 왔는데 잡스러운 것 중에 홀로서리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이때 역시 이제 안타깝게 소개가 되지 못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좀 길이가 있어서 조금 편집을 했고요. 네. 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4개 정도의 네. 예,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예, 읽어봐 주시죠. 무자일주 부활 사연 고양이 키우고파님입니다. 네. 양력 89년 7월 27일 인시생 기사년 신미월 무자일 갑인시 남자분입니다. 저의 고민은 크게 인간관계, 여자 문제, 진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묘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제를 한다거나 공적인 일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찾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 조언이나 제가 제시하는 과제의 해법 같은 거에 크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카산드라의 저주에 걸렸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춘 무언가를 제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강원 선생님께서 지난 시즌에 재성이 부족한 사주는 유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탓인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도 던지고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런 관계의 유지에 있어 지치고 손을 서서히 놓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어머니께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1998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상 이혼을 하셨고 제대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유달리 사이가 좋았습니다. 언제나 친구 없는 제 인생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으셨지요. 어머니의 죽음, 사실상 아버지의 부재는 저로 하여금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제가 이룬 성과에 비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노력해서 뭐하나 싶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뭐하나 싶어 최근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유되면 저 스스로 인간관계에서의 고립을 탈출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저 혼자만 다가가고 아무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아 슬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저의 여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무자일주는 여자가 많아 강아지다고들 개라고들. 아하, 근데 강아지라고 하신 거죠. 네. 여자가 많아 강아지라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 역시 주변 친구들에게 여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쏠입니다. 저는 정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여자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어 청소년기 이후에는 누군가를 꾸준히 2-3년씩 마음속으로 좋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용기가 없어 고백을 못 해봤고 성인이 돼서는 고백을 해보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보같이 그 친구를 혼자 좋아하면서 1년여를 보내다 제풀에 지쳐 마음을 접고 했습니다. 보통 비겁은 경쟁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언제나 좋아하는 여자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다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인간관계를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컴플렉스처럼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거절했던 친구에게 그러면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니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말만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가난하고 이상만 쫓으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저러는 걸까? 고민하며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사주 보면 저는 결혼 후에 더 잘 될 수 있는 사주라고 하기도 했고 저 역시 제 메마른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서로 아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계속 원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잘 풀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언제쯤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이번 학기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법학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었고 그러한 공부를 통해 구축한 제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걸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 과정에서 행정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역술인 선생님들께서 저는 행정고시 같은 시험 보고 공무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해서 시험 준비도 했지만 제 능력도 부족했고 또 제 명식이 편자 시리즈로 가득 차서 그런지 시험 공부는 1년 반 정도만 해보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 접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통 행정학 쪽은 대학원을 나오면 국책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국내 박사과정으로 돌아오거나 학계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해외 유학을 준비해 해외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공부를 지속하고 싶어 박사과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해외 박사과정은 도전도 할 수 없고 국내 박사과정의 경우 조금 회의적인 편입니다. 국내 박사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며칠 전 기사로도 나왔듯 국내 학계의 여건은 정말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연구비를 따오기 위해 논문이 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책연구원에 가서 국내 박사과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 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또 개인적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함께의 뜻을 추구하며 모실 만한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까지 알아보고 이쪽 방면으로 자리 잡기 어려우면 시민사회 영역의 연구소에서 일을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공간에서라면 좀 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대안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을 시작 못할 거면 어차피 언젠가는 시작할 박사과정을 바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좀 두서없고 정신없게 썼지만 제 진로에 대한 제 심정이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내년이 무술년이라 저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 돈 문제, 공부 문제, 저의 이상 사이에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진로에 대한 두 분 선생님 조언 한번 청해봅니다. 참고로 지금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이슈 측면으로 보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석사 과정 동안은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최근에는 주거 문제, 감사 기능의 강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저의 용의신을 금수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역술인 선생님께서 어떤 여자든 다 만나도 괜찮지만 금기운을 가진 여자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용의신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어 저의 용의신에 대한 질문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불교 신자라 꾸준히 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프시면서 종교, 사주, 점 이런 것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 꾸준히 매일 해온 200배를 1년 반 정도 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데 강원 선생님의 명리책과 라자명을 접하면서 세상의 순리라는 것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만 하지라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될 때면 라자명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인생은 대자연의 순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제 가슴 속에 새겨진 세상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녹여가고 저와 이 세상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달까요? 끝으로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 낯선 PD님, 잘생긴 죽돌 편집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생긴을 붙여주시네요. 청취자분들이. 접두어가 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참 뭘 이런 걸 다. 뭐죠? 네,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각각 질문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선 마지막에 나왔지만 용의신 얘기부터 네, 하고 갈까요? 지금 금수 용의신이라고 저는 보이는. 뭐 금수 용신이라고 봅니다. 아, 네. 지산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수목을 아 그러신가요? 드디어. 드디어. 이러면 나 안 끼어들어야지. 둘이 같은 의견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는 걸쳐져 있으나 네. 지금 약간 아, 좀 예. 틀어졌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역술인 선생님께서 금기운 여자는 만나지 말라라고 했다는데 그럼 이 역술인이 지산 선생님이셨나요? 아, 제가요? 간 거 아니야? 이분도 간 거 아니야? 뜨끔. 네,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아주 그 디테일한 네. 그 좀 뭐랄까 팩트 체크들을 좀 더 해봐야는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금수로 잡고 싶은 이유가 네. 이 명식이 굉장히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무토가 미월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또 옆엔 사화가 그것을 또 그 챙겨주고 있고 생조해주고 있고 해서 좀 굉장히 조열하다. 굉장히 조열하고 사실은 이게 일간이 중화스럽지만 이건 사실은 그 중화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한 중화이기 때문에 목을 함부로 쓰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목을 한신 정도로 두고 그러니까 수목 그러니까 금수목으로 흐르는 그 기운을 좀 잡고 싶어서 저는 이제 특히 일지자수를 네. 용신으로 네. 하고 싶어요. 그것도 신금이 사실은 이제 강하다면 또 목에 큰 문제가 되겠지만 또 경금도 아니고 신금이 그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네. 상관의 능력을 써야 되는 명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네. 이분의 명식을 이렇게 오른쪽부터 흐름을 보면 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네. 사실 나름의 이 흐름이 굉장히 네. 이 연주상생의 기운이 아주 약간의 삑사리들이 사이사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흐름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금수목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목은 이런 경우 이제 목은 이제 희신급 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천수 같은 데서는 이제 한신을 거의 희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전형적인 그 대기만성형 기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고민이 계속 화토로만 지금 이 흘렀는데 이제 37대운부터 이제 그 묘목, 임목, 그다음에 이제 해자축, 또 금으로 정말 그 100세 때까지 흐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준비와 인내심 그리고 이렇게 그 낙관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지산 선생님. 왜 수목인가요? 반론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저 개인적인 뭐 생각이죠. 근데 네. 이분은 이제 신강신약을 구별하기가 일단 좀 애매한 어렵죠. 형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굳이 저는 용신을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네.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굳이 이제 여기서 유용한 기운을 이제 찾자면 이제 대운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 이제 경호, 기사, 무진 이렇게 지금 일간을 강하게 하는 기운들로 계속 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용신을 잡는 뭐 예를 들면 설기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으로서 설기하거나 그다음에 관으로서 억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고 태어난 이제 계절적 의미가 이제 관을 좀 키우는 게 저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수하고 이제 목을 이제 좋은 기운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분이 지금 사주의 기운이 일단 좀 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억제하는 어떤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 뜻을 펼치는 이제 그 상관의 기운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억누르는 통제의 기운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관을 이제 용신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보면 네.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면 두 사람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디가 중요하냐면 그럼 기신이 뭐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럼 자수를 용신으로 수를 용신으로 보면 이제 토가 기신이 되고 목을 용신으로 보면 이제 금이 이제 금이. 기신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용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를 잡든 목을 잡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신의 문제인데 저는 이분이 지금 27대운 무진 대운이 굉장히 좀 힘든 대운이라고 그거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머니의 상실. 이분한테는 사실은 그런 뭐
누구나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큰 정신적인 그 타격인데 그게 바로 또 올해 정유년에 그게 이제 또 초라고 그랬으니까 정화의 기운이 강할 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단 그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번에 이제 행정학을 그 전공한다고 했는데 이 행정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뭐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냐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상황적 조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금 이 기사 대원과 무진 대원 사이에서 참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의미를 두고 명분이 있는 것들을 하는데 지금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만약에 목이 용신이면 화가 굉장히 좋은 기운이 돼야 되거든요. 목을 실현시켜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실현의 힘이 약한 걸로 봐서 화가 나는 기구신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근거는 이분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상관을 거의 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써서 이것이 이분에게 뭔가 좀 해가 되는 일이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이제 그 좀 흉한 일들이 이제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는다든가 뭐 들어가서 왕따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험도 자기가 포기해버렸어요. 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보면은 이제 그 저는 이 상관이 오히려 상관이 피해야 될 힘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뭐 사실은 이제 공부나 직장 진로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귀고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필요한 기운이지. 왜냐하면 마음에 든 여자가 있는데도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상관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써서 문제가 되면은 이게 귀신인데 이 쓰지 못해서 사실상 모든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 이것이 적어도 희신급의 힘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목화토금수 이 오행 중에 일지에 있는 자수를 나쁘게 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공통적인데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은 저 자수가 힘을 받으려면 이제 상관의 에너지가 이제 잘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제 기준에서는 저는 관을 좀 더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세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자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수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밑에 그러니까 지지 쪽에 이제 대운이 거의 이제 오지 않고 이제 67세 이후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신금이 일지 자수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 사실 진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화도 좀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이 일단 자기를 좀 강하게 했는데 과연 여기서 설기가 맞는 거냐 아니면 억제가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차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자가 문제인가 출세가 문제인가. 근데 저는 그 모르겠어요. 이분 이제 글들을 쭉 보면서 인간관계가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상관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쓰지 말아야 될 건데 자꾸 쓰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뭐 이게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예. 그 사연 초반에 계속 인정이라는 단어가 예, 인정욕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예. 친구에게 뭔가 문제 제시,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뭘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까봐 네. 걱정이 된다. 네. 뭐 그러니까, 계속 인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뭐 네.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내가 널 좋아하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거절을 해 이게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이제 접근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상관 경관의 좀 개념이 지금 봤는데 그게 관이 너무 세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자존심이 자존심이 강해서 이제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억지돼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저는 오히려 너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존심 살리고 살아라. 혼자 살아라고 해서 우잔데 체면이나 타이틀.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다리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어차피 그렇게 고백도 못하고 상처받을 거면 그냥 관을 살리고 체면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출세. 그 강프로님은 연애파. 아니 근데 제가 뭔 소리 했어. 난 이분이 딱 자기 닉네임을 정했을 때 금수다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키우고 만약에 관이 용신이면 이런 걸 이런 고양이 키우고 남자 29살짜리 남자가 이런 것을 자신의 닉네임을 하지 않죠. 이건 전형적인 식상적 욕망이거든요. 욕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나는 그 욕망을 이제 장려하는 쪽이고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지금 만약 이분 군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남들이 볼 때 온화하게 보이고 싶고 사람 좋고 뭐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약간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인이다 그러면 뭔가 좀 냉철한 시선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안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이성적이고 거기서 뭐 실실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양자를 이게 저는 이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오히려 여자를 포기해라. 아니요. 그 식상 같은 에너지를 좀 포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좀 자존심 세고 그냥 이거를 자기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고양이 키우고파님이 들으시고 좀 본인한테 어떤 옷이 맞을까. 근데 이제 고양이 키우고파 이게 이제 이분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왠지 이게 더 괴롭힌다. 이게 더 자기를 그러니까 사나운 호랑인데 귀여운 고양이처럼 자꾸 보이고 싶어하는 게 오히려 옆에 입장에서는 너 호랑인데 왜 자꾸 그렇게 귀여운 척해? 언젠가 날 물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왠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 애견들 문제 많잖아요. 근데 저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개를 보면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막 이뻐하는 것 같아도 저도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는 게 항상 있듯이 사람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왠지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 경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상충이 되는 듯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도 그렇고 친구도 뭐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제시하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친구가 되진 않는 거죠. 연애를 시작할 때도 뭐 처음에 좀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하셨을 텐데 결국 사귀자고 하면 다른 놈이랑 사귀고 그 여자분은 진짜 고양이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일단 뭐 용인 얘기를 생각보다 길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관계 어릴 때부터 계속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고민이시고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을 만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성이 부족한 사주는 유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는 옷이 저는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상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다가 그러니까 또 안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어울리는데 뭐 이런 이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최홍만이 귀요미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보통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질문일 텐데 네.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는. 근데 친구한테도 이제 인정 욕구가 네. 나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관이라는 부분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그 기준이죠. 저는 이제 식상 포기해라. 잘 안 될 것 같다. 해 보셨는데 네. 일단 네. 유머 근데 유머가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그건 같긴 아닌 것 한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이제 좀 지상과는 좀 반대인데요. 네. 지금은 네. 사실 흐름이 너무 화토로 갔기 때문에 그래. 네. 자수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네,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인이 이 금융가 성실로 이렇게 굳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시험을 쳐야 된다. 이거는 금융가 성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인성이나 자신의 있던 그런 네. 그 성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운 하에서는 굳이 자신에게 그렇게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줘야 될 네. 어떤 이유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무자스럽지 않아요. 네. 맞죠. 그랬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이 관계를 좀 피해라. 네트워킹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꼭 이렇게 사람 얼굴 만나서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친구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네트워킹의 범위를 이 정제니까 이래. 정제는 좁고 깊은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도 뭔가 헌신할 수 있고. 네. 이게 정제적 본능인데 자수 안에는 정제만 있는 게 아니라 편제도 있어요. 그게 무자거든요. 이게 무자라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이미 재성 혼잡이 있는 거예요. 좀 이 편제적 요인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얕고 넓게. 이게 뭐냐면 SNS, 페이스북 차라리 혼자 있어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뭐 누가 여기 들어와서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러고 아주 팝스럽게 만날 수 있는 관계 무슨 동호회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고양이 동호회. 뭐 이런 그렇죠. 뭐 고양이가 관심 있는 고양이 동호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동일한 어떤 그 취향과 목적을 가진 이건 이제 이게 식상을 쓰는 거거든요. 동호회라는 것은 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제 우리 벙커에서 제가 강의하는 제자 중에서도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분인데 제가 너무 이제 30대까지 혼자서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하는 수업이나 여기 벙커에 열리는 모든 행사는 있는데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막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썩 성과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네가 그렇게 그 옷 입는 것도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이미 30살이 넘어서 바뀐다는 것 자체가 난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를 잡을래도 수천 개의 그물코를 떠야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물코 한 개만 따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평생 있어봐야 한 마리 못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싹 그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기적은 세상에 없고 그냥 그물코를 한 코씩 자꾸 짜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마리 그 그물에 걸려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지금 이분이 29의 나이인데 이제 이 진토 무진대운의 진토를 굉장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수가 용신이라는 게 맞다면 이분은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암담한 것 같지만 이 진토는 자진 합수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신이 용신이 되는 아주 거의 극적인 반전의 대운이 곧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3세. 뭐 한 2,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뭐 내년이 무술년이어서 또 이렇게 그 고민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무술년이 이제 마지막에 있던 지금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마지막 해가 될 거다.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냐? SNS 열심히 해야 차라리. 그리고 뭔가 그
상관에 해당되는 이런 상관에 해당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요. 어떤 한 분야에 꽂혀보는 거, 자기 전공이 아닌 한 분야에 어떤 굉장히 어떤 열광적인 오타쿠 덕후질을 한번 해보는 거. 고양이를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거 좋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식사할 만약에 때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지산의 기준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점점 개조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이제 다른 기운으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그 목표의 설정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대운이 만약에 무술 대운이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암담할 텐데 암담하죠. 이게 무진 대운이고 또 나중에 병인 대운도 보면은 이 병이 아까 나왔던 바로 병신합수. 병신합수. 다시 또 수의 균이 672 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나름대로 흘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화 하나만이 눈에 좀 가시가 되고 어차피 목은 거의 희신급 한신이므로 굉장히 이때가 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막 가오 내지는 어떤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아진다. 문제는 그 자존감 어디 쏘느냐면 이 목관의 자존감은 당연히 수재성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에 붙어서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아요. 아까 그러잖아. 누가 그걸 알아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고시에 붙었다 해봐야 꼴랑 5급이에요. 또 아니야 사실. 그럼 5급 해보셨어요? 아니 5급 꼴랑 사무관 뭐 저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자명이면 한 3급은 되지. 그거 이렇게 급으로 따지면 일단 시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5급이냐 7급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이분은 자수정제잖아 일지가 배우자 자리가 오빠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7급이라도 9급이라도 뭐래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분은 이 목에 이 자존심을 충족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뭔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할 때의 무의식적인 기준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적 인정 욕구가 아니고 전형적인 정제적 인정 욕구예요. 약간 성하신 것 같기도 하다. 성격이. 나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 마음 속에 내 수재성 속에 이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긴 선생님 자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하면 다 개무시잖아. 선생님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냥 그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는 건 나한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 욕해도 신경도 안 쓰지. 그때 정치 얘기할 때 악플 되게 많이 하잖아. 난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할 일 없는 놈들이 많네. 뭘 그런 걸로 신경을 써. 저는 이게 여자친구 문제도 저는 좀 사연 읽으면서 좀 전형적인 이제 7살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내가 이성을 진짜 좋아한다라는 저는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냥 단지 이 여성이 나의 액세서리가 돼서 누가 나를 봤을 때 너 가방 샀냐? 명품인데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여자를 좀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하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강원 선생님은 이제
식상을 써라. 저는 이제 관을 이제 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의가 달라질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근데 내가 데리고 다녔을 때 맞아. 누구나 다 음. 와 여자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대리로 이제 나 자신보다는 이제 여자가 대단하다. 너 그런 여자 만나니. 그러니까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인기 많은. 제가 그래 살아봐서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에? 근데 살아보셨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니까 항상 뺏기는 거죠. 인기 많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적극적이고 소위 말하면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식상을 강력하게 잘 활용한다면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이쁘면 그만이지 뭐 원래 식상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나 자기 혼자 이뻐하는 건데 관의 성품을 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도 이쁜 건 괜찮은데 남들이 더 이거를 대단하게 좀 인정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기가 이성에게 다가갔을 때 그 다가가는 대상이 대체로 보면 주변으로부터도 널리 좀 인기가 많은 아니면 능력 있어 보이는 이런 여자니까 쉽게 못 다가가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아. 이제 여자들이 저 이렇게 액세서리 좀 데리고 다니고 예. 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지갑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밖에 네 자신을 이렇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고 싶냐? 관리로 가 그냥 제발. 레어템 같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강원 선생님은 이제 계속 이제 식상과 관련된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내가 조금 좀 별로라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이 사람은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을 더 이제 자꾸 이제 활용하려고 할 거다. 이제 그래서 그 여자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방금 지산이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목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자기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서 꼭 액세서리가 아니더라도 딴 남자들이 힐끗힐끗 봐주기를 무의식적으로 원해요. 그런 여자를 부러워해 주기를. 그게 자신의 엄청난 자부심이야. 그래서 이 고양이 키우고파님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자기를 진단을 정확히 해봐야 돼. 내가 진짜 그런 여자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예쁜 여자는 다 좋아하지 남자라면. 근데 이분이 그보다 더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막 이렇게 그 늘 하트의 눈빛으로 봐주고 그래서 자기도 막 거기서 너무 힘을 얻고 그런 한 명의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여자들에게서 여자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아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뭐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어떤 거는 이분만 아시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굉장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여자를 보고 있는가,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욕망의 그런 구체적인 표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사실은 이제 자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자라면 굉장히 전자의 경우라면 저는 이분에게 여자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남자분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수가 바로 이 옆에 가비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지산 선생님이 말한 대로 후자라면 식상생재의 기운의 여자로 이렇게 식신적이나 재성적인 여자를 정제적인 여자를 얻게 될 테니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저는 이 진토대운 곧 오는 바로 이 진토대운에서 얻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 스스로 고민하라. 그래서 언제쯤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내후년 정도는 일단 돼야 뭐 이성적 운이 그래도 기해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좋죠. 기회 경자로 흐르기 예, 때문에 예, 예. 여자는 그런 쪽으로 진짜 가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빨리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 하나가 해소가 되는 더 고민을 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진로로 네. 진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로 역시도 지금 뭐 고민한 바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방향성도 네. 본인이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 놓으셨고, 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셔서 지금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학위 쪽보다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네. 해서 현장에서 네. 경험을 쌓고 싶은데 이것도 좀 주저되는 것이 이렇게 뜻을 함께하고 모실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네. 또 고민도 하고 계시고 네.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네. 지산의 관점과 제 관점이 진짜 최종적으로 네. 모순을 일으키게 네. 될 거예요. 네. 어. 빠빠빠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직업을 찾는 거는 이분한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7급이든 8급이든 전 공무원 시험 보라는 주의. 관을 취해야 저렇게 딱 되니까. 나올 줄 알았어요. 우와.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게 내용을 살펴봐도 양자에서 지금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 같은 어떤 개념에 뭔가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관의 어떤 기운도 가지고 싶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주어지는 타이틀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혼재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꼭 5급이 아니더라도 그 뭐 별거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막 근데 뭔 소리야? 요즘 7급이에요. 5보다 더 어려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9급 그러면 이제 꼭 공무원 시험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회사를 가도 있잖아요. 정식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입사 시험 이런 시험을 쳐서 자기가 당당하게 정규직을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관을 취하자. 예,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이제 정당 쪽에 가서 일을 해도 자꾸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단체나 시스템을 자기가 일단 가지는 거.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쪽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강프로님. 예, 이제 사실 다행스럽게 이제 진토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네. 과연 이제 이 진토를 어떻게 쓸 것이냐, 가 이제 나는 딱 치산이 딱 저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보면은 이게 이분이 이분이 이렇게 그에서 사회 뭐지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을 꿈꾸는데도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자기를 이끌어주 마치 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자한테 근데 마음이 있는 여자한테 자기 가지 못하는 거. 꼭 그래 자기 바깥의 문제로 모든 과제를 설정합니다. 내가 거기는 자기는 없어요. 그걸로 가는데도 자기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걸 먼저 걱정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전에 이게 정적인 관적인 사고거든요. 상관, 그러니까 우리 식상에서 식신상관이 아니라 자기의 윗사람, 멘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좀 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남자에게는 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모든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면 이 명식에서는 저는 저같이 이제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시선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전제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분이 그 시험을 지금부터 시험 준비해서 시험을 치면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40년을 흐르거든요. 사실 거의 훼손 그 간목을까지는 갑기압토가 되기 전까지는 묘목, 인목, 일목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목이 쭉 흘러서 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관을 지킬 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시험을 치는 뭐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시험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딱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면은 전 진도 대원에 전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자합을 넣는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자합을 넣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분에게 진짜 정말 자기 만족도가 높은 완전 연소된 어떤 삶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 될 수 있는 건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발상만 좀 교정한다면 저는 이분이 공부와 공부가 직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운의 흐름을 보거나 지금 현재 그 원국의 상황을 볼 때는 하지만 많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시민 현장 활동가들이 있고 그 현장 활동을 하면서 계속 뒤늦게 화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 자기의 그 활동을 해서 필요한 자기를 위해서 뭐 국문과 출신인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이 필요하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경영학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공부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학위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과 세계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피하고 싶어도 어차피 37대운에는 정인대운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에게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더 그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특히 왜냐하면 이분이 관심 있는 게 시민활동 중에서도 지자체의 활동인데 저는 이 지자체 쪽이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분의 명식상 무토일간의 연간의 기토가 투출해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그 공간적 감각이거든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그 지역의 활동, 시민 활동 전문가를 굉장히 이때까지 모든 시민활동도 다 중앙 중심이고 중앙 권력과의 싸움 중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지금 계속 뭐 안희정 지사고 뭐 누구가는 계속 그 지방 분권,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 부서도 지금 그런 의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인재들은 그런 쪽 인재들이라고 본다면 그 활동은 난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가셔야 돼요. 적어도 40대 중반까지는 그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 삶의 가장 그리고 여기서 제발 누구를 만날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이 생각에 들어서는 자신과 또래와 자신의 후배들입니다. 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과 잘해갈 생각을 해야지. 꼭 자기가 리더가 안 되더라도 동료로서 혹은 선배로서 잘해갈 생각을 해야지 누가 날 끌어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포기하시는 것이 좋다. 자기가 먼저 끌어줄 생각을 해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원래 이 관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커스를 그 관의 입장에서 봐도 관이라는 게 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 그대로 그 가스고 궁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이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어떤 그 틀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를 갈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부서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는 전혀 저는 이 사주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어쨌든 그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따라가는 쪽으로. 하긴 제 경험상으로 아니면 만드는 쪽으로. 근데 사람을 따라다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저는 이분이 그렇게 좋은 멘토를 만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좀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자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거기에서 더 만족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 저도 뭐 멘토를 찾다가 이거보다는 뭐 수기한테 멘토가 되고 잘 이끌어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수기도 애인이 생기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치 이런 기분이거든요. 네. 네가 갖다 붙이고 있어. 누가 뭘 했다고. 알게 모르게, 네. 예, 알게 모르게. 강학생 너무 한심한 저를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벌레 쳐다본다. 네가 그럴 말을 했어.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고양이 키우고파님, 네. 예, 두 프로님의 말씀. 네. 좀 참고하셔갖고 어느 쪽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것인지 네. 원하는 방향인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본인을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질문해 주셨던 네 가지에 대한 아주 스펙트럼 넓은 네. 예, 조언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걸 네. 보게 되었네요. 아유, 좋네요. 네, 제가 바라던 거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무자의 여심 남심을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 처음에 저희가 공략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난 선생님이 아이고 그걸 제가 알면 네. 제가 연애를 했죠라고 하셨는데 막상 갑자기 할 때 보니까 되게 그 네. 뭐라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던데 그러게요. 예. 많이 써먹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무자도 한번 해볼까요? 무자는 뭐 남심부터 한번 네. 공략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일단 그냥 일주 자체로만 보면 네. 사실 좀 현실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나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좀 이분이 뭐 강아지 막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아, 고양이 아니요. 키우고파님도 그 저 뭐죠? 아 무자일주가 뭐 네네 개 같다 뭐 이런 네네네. 거.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재성이니까. 네네 근데 그 재성이라는 것도 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와중에도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은 이런 이제 관계를 원하는 경우들이 무자일주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친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내 거는 딱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람기로 봐야 되려나요? 예, 약간 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루두루. 그러면 공략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2명, 3명이 될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네.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래 나를 좀 사귀면 이렇게, 나를 사귀면 이 모든 여자친구들과 다 친구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지. 뭐 근본부터 썩은 것 같은데. 뺏기나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두루 외향이 좀 넓은 그다음에 아니면 뭐 공략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무자일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은 거죠. 저를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해도 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의 음식을 디저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요. 뭐 저도 제가 딱 하려고 하는 얘기를 방금 네. 저기 지사는 했는데 무자일주 이제 남자를 이제 난 마음에 든다. 네. 사실 뭐 저는 좀 그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무자일주가 화났어 이제. 나쁘잖아.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그 고양이 키우바님 같은 경우는 무자일주라도 이 자수가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 안 된 자수기 때문에 네. 조금 예외가 있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특히 이제 금식상이 지지해서 잘 이 자수를 생조해 주는 어떤 그러면 더욱 더 네. 사실 여성성을 굉장히 네. 납득시켜야 돼.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근데 뻑갑니다. 뻑가요. 그러니까 이건 또 모성성하고 또 다르고. 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여성성을 굉장히 이제 좀 어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왜냐하면 이 무자일주 남자의 마음 속에는 일종의 그 아니무스 같은 게 있거든요. 남성 속의 여성성이랄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산도 여자를 대상으로는 지금 잘 된다. 뭐 미용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남성성의 여성성 때문인데 그것을 딱 그 내관을 딱 칠 때
이제 못 간다. 이 무토의 특징은 한 번 가면 네. 잘 안 가는데 한 번 가면 정신을 못 차렸네. 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죠, 선생님. 근데 이제 무자 이러면 그러니까 자수 안에 이제 개수하고 임수가 이제 정제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힘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건 이 여자는 내 여자인데 네. 나 얘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네. 그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쟤는 그냥 만난 거고 네가 내 여자가 맞아. 그렇지. 뭐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일주 남자들은 네. 바람을 필수록 마누라한테 잘해줘요. 네. 어. 네. 실제로 실제로. 네.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그 각을 세우면 안 돼. 잘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본 근대 사회 그냥 윤리가 다시 설정해야 될것 같은데. 걔가 바람 피는 걸 걔가 모르면 되는 거야. 알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네, 무자일주가 이 방송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무자일주가 정말 애처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근데 바람 피고. 근데 와서 물어보면 이제 좀 딴 여자가 있는데 뭐 그냥 만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무자일주 남심을 공략하는 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당신의 여자다 네. 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결혼? 결국 자꾸 결혼을 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좀 어필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난 정말 네 여자가 되고, 되고 싶다. 싶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헌신의 좀 의미보다는 네. 자기 거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이제 심어주는 이런 이제 그 정도의 형태가 마음이다. 네. 내가 지금. 그럼 건드리면 안 되는 거는 뭐? 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바람 괜하게 피면 죽어? 바람 필수 있게 해야 되나? 네. 너 바람 필 거 아는데 내가. 그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 이제 무자일주가 만약 진짜 죽이고 싶으면 그냥 한 방에 죽여야지. 말려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이제 시기 질투가 좀 강한 남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딴 남자랑 잠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 눈에 띈다든지 뭐야 지는 되고 남은 안 돼. 나는 바람 펴도 너는 피지 마네. 되게 안 돼요. 나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 여자인 거거든요. 네. 아이 뭐다그 취향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남자를 좋아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많아. 예. 그럼 여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무자일주 여명은 또 완전 남자랑 다릅니다. 달라요. 뭐 재성이 근데 남자 여자한테 다른 의미니까요.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이제 무자일주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정말 잘해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칭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잘 된 것 같아. 네 덕이다. 네 덕이다. 네, 덕분에. 네가 이렇게 사소하게 뭔가를 나한테 이제 남자한테 챙겨준 거를 되게 이제 좀 극대화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다 오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 당신이 뭐 지금 잘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책임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게는 이제 방금 이제 그 지산의 얘기를 좀 요약하면 무자일주 여자에게는 꼭 리워드를 해야 돼요. 꼭 고맙다. 예, 맞아요. 잘했다. 너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겠냐. 꼭 리워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사소한 부분이고 무자일주 여자분들은 집안에 있어도 사실은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표현이시네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만 보고 네. 이 사람 소뚜껑 운전사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완전히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쩌면 거의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러면 이분은 말을 안 하다가 언젠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판타지나 꿈이나 혹은 희망을 얘기하고 그러다면 근데 이 무자일주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꿈과 희망은 그 같은 파트너십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수혜자는 남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도 같이 나왔네요. 예. 네, 겉만 보고. 반대겠죠 이제. 뭐. 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야, 그 누구한테나 피할 최악의 이 지경이야. 근데 더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아니 저는 우리 무자는 와이프가 판을 깨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아우 그건- 뭐,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 미안해. 아 맞아. 내가 이러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근데 무자일주들은 무자한테는-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음. 그 책임 소재를 자꾸 이제 무자일주 그러니까 음. 이 여성분은 나한테 뭔가 잘해주려다가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면 안 근데 돼요.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요. 이것만 건드리지 말을 저희가 코멘트를 짧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막 무자일주랑 헤어지고 싶을 때 쓰레기다.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딱 한마디에 너 때문에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뭐 네.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갑신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 다이어트 좀 하고 올게요. 이거 뭔 소리야?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좀 내려놔야 되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비마다 이게 사건이 터지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일주 2개를 했거든요. 2개를 했는데 이미 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네. 넘었더라고요. 네.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막 무지막지하게 흘러버렸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작전을 변경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 원래 계획을 짜놔도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데 네. 제가 PD가 뭐하러 있나 싶기도 하고 이 방송의 묘미죠. PD의 무능력 아닌가요? 욕심을 내면 뭐하나. PD의 능력, 방송을 더 길게 만드는. 네, 근데 뭐 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네. 60갑자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명언이십니다. 네. 그래서 게으르게 천천히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원래 이 복습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자 부활 특집을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4주에 걸쳐서 하게 됐다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대신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사연들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란 게 진도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죠. 복습을 한 달 동안 하는 게 어딨어. 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나친 복습은 진도를 해친다. 그러네요. 근데 뭐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한두 달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얘기 나누고 가면 훨씬 더 남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렇군요. 네. 급작스럽게 여기서. 일본은 여기서 끝인가요? 예. 네, 이번 여기서 끝이고 저희가 끝내기 전에 이제 다음 일주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한 달 뒤가 될 것 같지만 그때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예고를 드리고 또 한 요 3주 정도 동안에 사연을 좀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룰 일주 예고는 강프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일주가 되는데요. 네네. 바로 이모일주입니다. 임수가 1882년 네. 이모군란의 그 이모. 맞나? 82년 맞고. 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 예, 그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네, 이모일주 대표 사연의 주인공은요. 더 블랙님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잭 블랙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뜬금없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룰 일주는 네. 박프로님께서 네. 네. 그 이모일주에 이어서 나눌 11번째 일주는 병자일주. 네. 이것도 이제 병화가. 병자호 네, 차대인 일주구나. 참혹한 역사에. 첫 애인의 일지요?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럼 병화를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일주. 네, 그렇죠. 예. 임수도 처음이고 병화도 예. 처음이고. 네. 예. 병자일주 대표 사연의 주인공은 성성인님입니다. 네. 뭐 실명이 나오네. 성성이고 실명이 아닐 수도 있지. 예.
이름이 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명에서 온 닉네임일 수도 네, 있겠어요. 네. 뭔가 발음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성승희가 이름이 나면 성성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강프로님. 네, 경상도 발음. 우리 네 명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다 경상도구나. 안 돼. 이 네. 방송 좀 문제가 있어. 네, 이렇게 아마 11월 말쯤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이모일주와 병자일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딴지 라디오 라자면 클럽 게시판에 예, 해당 공지글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딴지 라디오에서 가장 많은 아니야. 아, 뭔 그래? 소리야. 아, 그래? 아직 1000명도 안 돼요. 굳이 말할 필요 없지 않나? 네, 그리고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개수가 선생님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개수가 개수 일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저 때 경금 신금 때도 그랬지만 야 경금 뭐야 신금 뭐야 막 이래서 막 이게 좀 퍼부어야 뭔가 대세가 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개수분들의 분발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저희가 한 13번째쯤에는 개수를 한번 다뤄야 될 텐데 지금 아직 딱히 그래서 좀 힘을 내주시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식사하러 가시죠. 예, 이번 주는 여기서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만에 방송하면서 진짜. 근데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쉬엄쉬엄 해야 돼요. 사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